경영학 원론 4강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우리는 경영자, 경영관리, 그리고 경자의 기능과 문제 해결 역할에 대해서 또 효율성으로 효과적으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자의 기능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경영학, 경영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어떤 교재는 이 4가지 경영, 계획, 그다음 조직, 지휘, 통제 이걸로 전체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는 교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이 되는 거죠. 경영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럴 때 이 경영 4가지를 경영 기능, 경영자 기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계획과 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직과 그다음 지휘 부분은 별도의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계획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실행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작전이 없었는데 요행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을 뿐이죠. 계획을 잘 하고 나서도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정말 결과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필수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딜리버레이트하게, 인텐셔널, 그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계획이 없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경영학에서도 모든 것의 첫걸음이고 핵심적인 기능, 이것 없이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을 정도의 중요한 절차가 계획 부분입니다. 계획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조직의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fail to plan, you are planning to fail. 그렇죠? 계획하는 것을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a goal without a plan is just a wish. 목표를 세웠는데 계획이 없어. 그건 그냥 허황된 소망일 뿐인 거죠. 이걸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절차 계획,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게 될 경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의 중요성, 계획의 역할, 계획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갖고 오는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4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불확실성. 미래는 불확실한 거죠.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측되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의 이점이 있고요. 또 자원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원 배치의 이점이 있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측정과 개선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현재 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목표죠, 골이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가야 될 길이 이제 보이겠죠.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걸 해서 이런 태스크 해서 나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가 아니죠. 미래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옵스터클이 있을 수 있어요. 옵스터클. 내가 가야 될 길에.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시간이 지나고 타임. 그 다음에 여기에 태스크. 해야 될 일들. 시간과 태스크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나는 여기 있고 앞으로 여기에 달성하고 싶은데 이 미래는 다 나 현재 프레젠트니까 모든 퓨처죠. 이건 퓨처. 퓨처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지.
자, 미래에 대해서 문제점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문제점들을 예측을 하고, 자,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펜의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은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되네. 한번 얼터너티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로도 갈 수 있고 또 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볼까? 이런 방향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예 처음부터 이쪽 길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루트들이 생기겠죠. 다양한 루트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불확실하던 미래가 어떤 태스크들을 어떤 시간대별로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해졌어요. 시나리오는 여러 개 있지만 이 시나리오들을 아까 프로그램 솔빙한 것처럼 웨이트할 수 있죠. 이건 이 길은 어떻고 저 길은 어떻고 A, B, C, D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길을 정할 수 있겠죠. 자, 길을 정했어. 자, 우리의 플랜은 자, 이거다. 자,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미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됐나요? 상당히 감소되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죠. 확실한 것들, 해야 될 일들로 불확실성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예측되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그죠? 문제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뭐죠? 사람과 그 다음에 리소스, 머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시기에 어떤 몇 명의 인력과 얼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해야 될 태스크에 따라서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현재지만 한 달 뒤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2달, 3달, 4달, 4달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레젠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프레젠트가 되고 이 프레젠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이거였는데 실제로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초과했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등등등 계획과 실제를 비교를 해서 컴페어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죠. 계획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없던 것이, 그지? 그러니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게 남아있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원과 얼마의 자원이 들지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막막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내가 얼마큼 잘해오고 있는지, 방향은 틀렸는지, 맞는지,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는 거지. 기준이 되는 거죠, 목표는. 그래서 플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계획을 세우시나요? 월요일 주 초에 또 일요일 밤 정도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나요? 월말에 그 다음 달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나요? 1년, 그죠? 또는 대학 기간 전체 4년에 대해서 목표와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나요?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나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생각해 보시나요? 플래닝입니다. 플래닝이 없으면 인생이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이것은 끌려가느냐 또는 끌고 가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짐 론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Either you run a day, they will run you. 내가 하루를 딱 쥐고 쉬고 끌고 가지 않으면 그 하루가 나를 딱 쥐고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끌려다닌다는 거지. 전혀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치여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낭비가 되는 거지. 한 달이 낭비가 되는 거죠. 1년이 대학생활 전체가 낭비가 될 수도. 계획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지. 경영학에서 다른 모든 일에 마찬가지지만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적인 단계.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아침에 뭔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주도적으로 차를 끌고 가는 거지. 끌려가지 말고. 자, 그리고 그런 좀 확실해진 미래 속에서 문제들을 예측하고 월스트한 케이스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차원들, 나의 시간과 그치? 나의 어떤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 그것들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이게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하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계획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성,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경영 기능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필수적인 핵심적인 단계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들을 세워나가나요? 비즈니스에서는 먼저 방향성 수립입니다. 아까 이 에펙티브니스 얘기했죠.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가는 길을 알 수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 단계가 뭐냐 하면 비전과 미션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자, 멀리 있는 목표예요. 멀리 있는 목표. 자, 여기 뭐 배가 있다고 합시다. 배가 한 척이 있는데 태평양 가운데 있어요. 태평양 가운데 있는 작은 배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배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 멀리 북극성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침반이 있든지 북극성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인가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북극성 우리 방향 이러니까 우리 목표 저쪽이 이렇게 노를 저어 가자. 노를 저어 가든 아니면 엔진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든 이제 바람을 타고 가든 하여튼 목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비전은 저기 where to go 어디가 목표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는 방향성입니다. 디렉션인 거죠. 이 비전은 여러분들 모든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비전과 미션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디렉션이 없으면 방향성 자체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에펙티브니스는 저리 가는 겁니다. 이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내가 있죠.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나는 바뀔 거고 나 어딘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언제? 미래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나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런 이미지가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북극성 같은 거죠. 그러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모르고 계속 비슷한 데를 방황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만 한쪽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건 이유는 뭐예요? 저 멀리 있는 목표가 보이기 때문이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그 삶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비전 단계죠. 그 다음 단계 이제 미션인데 이 미션은 Why am I here?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있는 존재 목적은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할 때의 얘기인데 수업에 들어갔는데 강사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중에서 다 박사 과정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연구하는 주제가 너무 막 설레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해서 벌떡 깨가지고 아싸 하루가 또 시작됐다 즐겁다 하고 이렇게
막 환호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한 30명 있었는데.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2명이 손 들었어요. 2명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게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났던 거지. 그렇죠?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익사이트먼트 이런 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것.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났는지, 그치? 내가 왜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난 이걸 위해서 있는가? 이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야 라는 겁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디바이스도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장난 거지. 그러면 이거 쓸모가 없죠.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고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기능이 잘 작동해. 그치? 존재의 목적을 다 하고 있어요. 왜 얘가 지금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 그러면 이걸 굉장히 사랑받고 잘 쓰는 거죠. 킵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Why am I here? Why this company is here?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태스크와 목표 이런 것들 수행하는 게 더 즐겁고 재미있고 희망적이고 컨트리뷰션 하는 그게 미션이 주는 장점이죠. 방향성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알면 굉장히 동기부여되고요.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자, 그 방향성과 미션을 정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목표가 있죠.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strategic plan, tactical plan, operational plan으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strategic planning은 굉장히 long-term planning입니다. 전략적 계획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긴, 아까 비전이 저 멀리 있는 북극성 같은 거면 이제는 5년 정도 앞에 1년에서 5년 정도 단계 정도의 플래닝입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상반기 또는 한 1, 2년 정도 수준, 조금 더 짧죠. 조금 더 가시적이고 좀 더 명확하고 한 단계의 플래닝을 택티컬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내에 벌어질 일들, 연초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어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 오퍼레이셔널 플래닝. 실제적인 플래닝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짜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은 경우도 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 또 어떤 랭귀지를 잘하고 싶어. 또는 어떤 스킬을 내가 코딩이든 뭐든 마스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걸 롱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2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두 개 년으로 자를 수 있고 각 년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를 수 있겠죠. 근데 분기는 또 월로, 월은 또 주별로 1주차, 2주차, 3주차. 그 1주는 또 5일에서 한 7일 사이잖아. 그죠? 그거를 데일리하게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길게는 내가 어떤 스킬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게 체력일 수도 있고, 그죠? 운동을 해야 되는 체력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전문 지식을 위한 어떤 또 다른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목표가 정해지면, 장기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굉장히 세분화 쪼갤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플래닝 역량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장기, 중기, 단기, 심지어 데일리하게. 그렇죠? 데일리한 게 그냥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 속의 한 파트로서 의미 있는 오늘 이걸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알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 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은 그 하루가 여러분들을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여기 치이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친구 전화 오면 그냥 커피 마시러 가고, 그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쇼츠 같은 것보다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것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거죠. 자, 이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왓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스왓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상황 파악이 되고 그다음 전략이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strength, 강점, 그 다음에 weakness,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opportunity로 할게요. 기회, 그 다음에 위협, threat입니다. threat. 자, 그러면 자, 요거 strength and weakness가 internal, 내부 분석입니다. 자신, 나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죠.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내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pportunity와 threat은 뭔가요? external, 외부에 대한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죠. 나를 알고 환경을 알면 이게 지피라고 얘기하는, 그지? 그리고 지기, 나를 알고 환경을 알면 어때요?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잘 몰라가지고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까, 아는 것, 레코나이즈 하는 것, 인식하는 것은 전략 수립의 핵심 단계인 거죠. 환경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부, 외부 환경 파악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여기 나의 장점은, 우리 기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 기업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회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위기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뭐 설문을 해서 시간을 두고 자료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여기가 SO가 되겠죠. 이 내용들을 다 그냥 put together, 머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WO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ST, 여기는 WT가 되겠네요. 나의 강점과 기회가 만난 순간입니다. 이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하고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거죠. 나는 이걸 잘해. 근데 이걸 잘하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도달했어요. 그럼 이제 물 만난 배가 되는 거지.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지. 노를 저어야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찬스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SO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W와 O는 환경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우리가 제했는데 우리가 이걸 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위크니스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약점을 조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약점을 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점을 좀 줄이는,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전략,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야,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 환경은 좋지 않아요. 산업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린 강점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강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점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위기에 휘둘리겠지. 위기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봉착하겠죠. 우리의 강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전략이 세울 수 있겠고, 이건 굉장히 디펜시브한, 디펜스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환경도 안 좋고 우리의 역량도 부족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라도 잘 유지하자. 위기 관리하면서, 그리고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향상시키고 개선하면서 이 위기를 잘 통과해 나가자라고 하는 디펜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something to do,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서 쭉쭉 하고 다 시나리오를 해서 웨이트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것이다. 이번 분기에. 환경은 안 좋지만 이 강점으로 한번 돌파해 나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할 일들을, 이렇게 태스크를 시기별로 이렇게 쫙 배치를 했어요. 자, 이게 우리 올해의 갈 길이다. 딱 정했어. 근데 이 위기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갈까요?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죠.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위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플랜 B가 필요한 거죠. 이거 하나야, 무조건 이거야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contingency plan이라고 부른다. 경영학에서는 contingency. 컨틴전트하다는 거죠. 위기가 생기고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순발력,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계획에서도 플랜 B, C, D를 준비해 나가는 것, 알터너티브스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계획 실패 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플래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 경영자 기능이었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중에서 계획 부분을 알아봤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유용한 어떤 틀, 스왓 분석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컨틴전시 플랜까지도 이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2차 시를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직, 지휘, 통제, 특히 컨트롤, 통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잠시 쉬고 다시 3차 시에서 뵙겠습니다.